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거야. 원자의 구조 또 가는 거야. 자, 원자 구조에서 원자 껍질이 뭐야? 자, 간다. 원자는 어떻게 돼 있어? 핵과 그 다음 뭐로 돼 있지? 원자핵 주해를 원자가, 원자핵 주해를 전자가 원자 운동한 특정 에너지 준위를 지닌대.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지닌다라는 건 뭐야? 여기에 뭐가 있다고? 핵. 됐니?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 요거 두 번째 껍질. 요거 뭐 있어야 돼? 세 번째 껍질. 그래서 최대 껍질 수.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그래, 각 껍질마다 최대 전자 수가 뭐 되어 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의 최대 전자 수는 2개야. 두 번째, 너희들은 보의 원자 모형이란 말 몰라도 된다고. 이 껍질을 발견한 사람이 보라는 사람이야. 알겠니?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알고 있어야 돼. 에너지 준위를 가진 궤도를 따라 그 궤도, 이 껍질을 다른 표현으로 궤도라고 하는 거야. 궤도라고 하는 거야. 그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 그러는데 요거 하나는 알고 있어야 돼. 전자가 가지는 특정의 에너지 값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A라 그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B라 그러면 요 전자 A와 이 전자 B는 서로 무엇이 다르다라는 거야? 에너지 값이 다르다라는 거야. 이건 굉장히 중요해. 너희들 다음에 뭐 배울 때 이게 어마무시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알겠니?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껍질의 에너지 값이 커. 안쪽에 있는 값의 전자가 에너지 값이 작아. 그래서 에너지가 작은 거, 에너지가 큰 거. 이건 너희들이 다음 주쯤 배우려나? 그 다다음 주쯤 배울 때 이 전자의 에너지만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거라고. 그래서 안쪽에 껍질에 있는 전자는 바깥쪽에 있는 껍질의 전자에 비해서 에너지가 작아.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값이 크단 말이야. 엄청 중요한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원자의 전자 껍질, 원자의 전자 껍질에 전자 있다. 됐어요? 최대 전자수는 2, 8, 8, 18, 18, 32. 자, 전에 배웠던 내용이야.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원자, 전자의 규칙적인 배치는 원자 핵에서 가까운, 봐봐. 우리가 전자 배치를 할 때는 우리 저번에 했었지. 리튬이야 원자번호 몇 번? 3번. 리튬이야 원자번호 3번. 그럼 전자 양성자가 몇 개? 3개. 그럼 전자도 몇 개 해야 돼? 3개. 그럼 그 전자를 어떤 순서대로 채워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안쪽 껍질부터 채워 들어가는 거야.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채운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핵이 있으면 전자가 3개 들어가면 되겠지. 첫 번째 껍질에 하나, 2개 채우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채우는 거야. 이렇게. 그럼 리튬은 전자 몇 개로 돼 있어? 3개로 돼 있고 껍질은 몇 개로 돼 있고 2개로 돼 있고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는 몇 개로 돼 있고 하나로 되어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나와요. 자,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연습 또 나오지? 오늘 전 시간에 배웠던 계속 반복이야. 그래서 얘 원자번호 몇 번? 7번. 첫 번째 껍질에 전자 7번이니까 양성자 몇 개? 7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 몇 개? 5개. 그러면 껍데기 몇 껍데기로 돼 있어? 2껍데기. 그러니까 얘는 몇 주기 원소야? 2주기 원소. 몇 족 원소야? 몇 족? 족. 가장 바깥의 껍질에 전자 수가 족을 결정하지. 얘는 몇 족이라 그래야 돼? 15족. 됐니? 주기율표에서 어떻게 배웠어? 그렇죠. 몇 족과 몇 족이 있다 그랬지? 1족, 그 다음에 2족, 그 다음에 2주기하고 3주기는 10개가 뭐 한다 그랬어? 그렇지. 생략돼 있다 그랬었지? 10개가 생략된 거야. 그래서 1족, 2족, 그 다음에 여기에 10개 비우고, 그 다음부터 쭉 가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몇 족? 13족. 전에 설명 안 했나? 했잖아. 왜? 최대 전자수가 어떻게 채워진다고? 2개, 8개, 그 다음에 18개, 얘들 18개.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로 족을 채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몇 개 족으로 만들어져 있어? 18족으로 만들어져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안쪽에 전자가 몇 개까지 못 채워져?
8개밖에 못 채워지지. 그래서 2주기하고 3주기 얘네들이야. 얘네들 2주기하고 3주기는 10개가 비어있어. 10개가. 어떻게 비어있어? 1, 2, 10개 건너뛰고 13, 14, 15, 16, 17, 18쪽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2주기에서는 5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 그럼 얘는 몇 주기? 2주기 몇 족? 15족. 얘는 누구야? 11번이네. 11번이니까 몇 주기 몇 족 원소? 3주기 몇 족 원소? 1족 원소. 3주기 1족 원소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몇 주기 몇 족 원소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래.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원자과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 잘 봐.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의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화학적 성질. 봐.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잘 봐.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전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됐니?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잘 봐. 주기율표 볼게. 됐어요. 10개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봐. 이거 몇 쪽? 1쪽. 글쎄 뭐 이래. 1쪽. 이거 몇 쪽? 2쪽. 그 다음 몇 쪽? 13쪽. 알겠니? 요거 몇 쪽이라고? 13쪽. 13쪽. 이게 13쪽. 알겠니? 그럼 지금부터 이제 봐. 단어 2개 쓸 거니까 잘 들어야 돼. 바로 뭐냐면 최외곽 전자수.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야. 최외곽 전자수. 됐니? 최외곽 전자수가 뭐야?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수.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수.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수야. 가장 바깥의 껍질에 밖에 전자수. 됐습니까? 자, 외우셔야 돼요. 자, 갑니다. 원자과 전자수 뭐야? 원자과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 뭐야? 방금 했잖아. 원자과 전자수 뭐였어? 그렇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전자수.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 뭐라고? 화학 반응하는 전자수. 화학 뭐 한다고? 반응하는 뭐야? 전자수. 됐니? 글쎄 너무 쓰는데 오늘? 자,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수. 무슨 전자수? 최외곽 전자수.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 뭐라고? 원자과 전자수.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1쪽 원자과 전자수 몇 개? 하나.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수 몇 개? 하나. 2쪽 2개. 13쪽 몇 개? 3개. 14쪽 몇 개? 4개. 15, 16, 17. 똑같겠지? 딱 하나가 달라. 얘 누구 있어? 헬륨, 네온, 아르곤. 헬륨, 네온, 아르곤. 잘 봐. 가장 바깥의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 헬륨, 가장 바깥의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 2개. 2번이잖아. 2. 2개. 얘는 가장 바깥의 껍질에 몇 개 있어? 8개. 얘는 가장 바깥의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 8개. 2, 8, 2, 8, 8이 바로 뭐에 해당해? 최외곽 전자수. 됐니? 자, 간다. 그러면 얘가 화학 반응하는 전자수 몇 개야? 비활성 있죠? 화학 반응해, 안 해? 안 해. 0개. 됐니? 얘 화학 반응하는 전자수 몇 개야? 화학 반응해, 안 해? 안 해. 그 화학 반응하는 전자수 0개. 얘 아르곤 화학 반응해, 안 해? 안 해. 그럼 얘는 몇 개? 0개. 그래서 얘는 최외곽 전자수와 원자과 전자수가 딱 하나 달라. 누구만 달라? 비활성 기체만 달라. 이것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에 낼 수 있는 거야. 딴 건 시험에 낼 수가 없어. 왜? 최외곽 전자수나 원자과 전자수나 같지.
최각 전자수나 원자가 전자수는 딴 건 다 같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럼 뭐가 달라? 비활성 기체만 다르잖아.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원자가 전자수, 화학 반응하는 차면 전자수 몇 개? 0개. 최각 전자수는 288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너희들한테 할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주기율표 배울 때 뭐 최각 전자수하고 원자가 전자수는 누구만 다르다고? 비활성 기체만 다른 거야. 이것만 시험에 내는 거야. 알겠니? 그럼 내가 다음 시간에 시험 볼 때 이것도 시험 내겠지? 또 백지 쓰면 그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방법이 별로 없어.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렇게 원자 모형을 그리는 게 엄청 중요한 거잖아. 수소 몇 쪽? 1주기 몇 쪽? 1쪽 원소. 1주기야. 껍데기가 하나니까 1주기. 자, 누구야? 탄소. 잘 봐. 하나, 둘, 몇 주기? 2주기 몇 쪽? 4족, 14족. 14족, 14족, 14족. 1, 2, 13, 14, 15 이렇게 가야 된다고. 2주기하고 3주기에서는. 됐습니까? 마그네슘 몇 주기? 하나, 둘, 셋. 몇 주기? 3주기 몇 족 원소? 2족 원소. 오늘 이거 되게 중요할 거야. 오늘까지 원소기를 쓸 거야. 원자 모형 그리기 할 거라고. 짜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봐. 주기율표 나타났잖아.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보자. 주기율표입니다. 같은 족 원소. 원자가 전자수가 같은 거야. 같은 족 원소. 원자가 전자수가 같은 거야. 그럼 원자가 전자수가 오늘 뭐 한다 그랬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을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애들이 같지. 그래서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모두 비슷한 거야.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뭐 배웠어? 리튬, 나트륨, 칼륨. 걔네들이 성질이 왜 비슷했지? 그렇지.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서. 됐어요? 같은 주기는 뭐 같은 주기야? 껍질수가 같은 거지. 2주기면 껍데기 2개, 3주기면 껍데기 3개, 4주기면 껍데기 4개. 그래서 주기는 껍데기. 자, 요거 항상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 항상 나오는 거야. 그럼 원자들은 왜 주기적 성질이 나타나는 거야? 원자들은 왜 주기적 성질이 나타나는 거야?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가 성질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가 주기적으로 나타나겠지. 1, 2, 3, 4, 5, 6, 7, 빵! 1, 2, 3, 4, 5, 6, 7, 빵! 하고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원자가 전자의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니까 원자의 성질도 주기적으로 반복되겠지. 인간의 삶은 어떤 걸 주기로 반복되지? 요일이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너네 생각해봐. 저번 주 월요일과 요번 주 월요일의 스케줄이 비슷했을 거 아니야. 오늘 화요일이지. 저번 주 화요일날 나 만났고 이번 주 화요일날 또 나 만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삶은 달력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간을 주기로 해서 뭐 하는 거야? 주기적 삶을 사는 거란다. 알겠니? 그래서 월요일날 스케줄, 화요일날 스케줄이 다 비슷하지? 됐어요? 왜 그러겠어? 요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원자의 성질도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건 원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게 누구라고? 원자가 전자수. 그 원자가 전자수가 뭐야? 주기적으로 반복되니까 원자의 성질도 뭐야?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알겠니? 됐어요? 그래서 원자의 주기적 성질이 나타나는 까딱은 뭐야?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그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한 번만 익숙해지면 모든 화학을 내가 다 설명이 가능하다고. 안 그러면 외워야 된단 말이야. 알겠니? 중학교 때는 외웠단 말이야. 화학식 쓰는 법을. 근데 오늘부터는 배우면 안 외워도 되는 거란 말이야. 아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잠깐 딴 소리를 하는 바람에 문제 풀 시간이 없어. 문제는 패스할게요. 자, 갑니다. 봐봐. 13번. 원자번호 13번이다. 누구야? 13번 그럴 때 이름 나와야 돼. 13번. 20번까지는 기본 암기사항이야. 13번 누구야? 알루미늄이야. 13번 누구라고? 알루미늄이야. 몇 주기 몇 족 원소?
하나, 2, 둘, 8. 최대 전자수 2, 8까지 채워도 10개밖에 안 돼. 몇 개 더 남았어? 3개 더 남았지? 전자 몇 개 있어야 돼? 3개가 더 있어야 돼. 그럼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가 3개니까 몇 주기? 3주기. 몇 족원소? 13족원소. 3주기 13족원소야. 아, 그래서 알루미늄은 3주기 13족 원소가 알루미늄이야. 알겠니? 졸리면 일어나고. 됐어요? 자, 문제는 숙제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그다음에 또 여기도 문제가 하나 있는데 5번. 자, 몇 문제 안 되니까 그냥 숙제로 넘어갑시다. 자,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됐어요? 이건 숙제예요.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됐어요? 자, 여기도 잠깐 하고 넘어갈 거야. 화학결합의 원리. 마찬가지죠? 자, 봐. 화학결합. 몇 족 원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18족 원소. 또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원에서 지금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지? 비활성 기체가 계속 반복된다고. 지금 이 책에서 비활성 기체를 몇 번 얘기하는 거야, 지금? 최소 3번 이상 나오고 있는 거지, 지금. 왜 그러겠어? 가장 중요한 놈이라는 거야, 얘가. 비활성 기체는 18족 원소로 할륨, 레온, 아르곤이고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해. 그래서 다른 원소랑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다른 원소랑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얘는 그냥 뭐야? 그냥 자체 원자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18족 원소는 가장 바깥의 껍질에 전자가 2개, 누구? 할륨. 나머지 8개, 누구? 네온과 아르곤. 알겠니? 8개로 채워져서 가장 안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게 비활성 기체고 가장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인 거야.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지는 뒤에 가면 나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 됐어요? 자, 가자. 그래서 얘네들처럼 생기라는 거야. 28, 288 이렇게 생기라는 거야. 이렇게 생기라는 거야. 이렇게 생겨야 모든 원자가 뭐 하자는 거야? 안정하다라는 거야.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이것 빼고는 전부 다 어떻다고? 불안정하다고. 이렇게 생겨야 모든 원자가 안정하다고. 288 전자 배치가 288 돼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 모든 원자가 뭐 한다고? 안정화된다고. 알겠니? 그럼 반대로 하자고. 이렇게 안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 불안정하다고. 이렇게 안 생기면 불안정하잖아. 우리 똑같잖아. 됐니? 우리가 모두 다 서울대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울대 가려고 노력하자고. 서울대 가거나 뭐 연대 가거나 고대 가거나 우리가 흔히 부르는 스카이를 가면 행복하다라는 말은 못 할 수 있어. 내가 뭐 걔네들이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걔네들이 훨씬 더 어때? 안정한 삶을 살 거라고. 걔네들이 훨씬 더 안정한 삶을 산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영상 녹화돼서 조금 그렇긴 한데 너네 가장 안정한 삶을 산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우리 얘기하자. 오늘 뭐 수업도 땡치고. 너희들 봐. 가장 안정한 삶을 산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생각해봐. 어떤 게 가장 안전한 삶이야? 안정한 삶이야. 이제 고등학생 됐으면 생각해봐. 어떤 게 가장 안정한 삶인 것 같아? 내가 행복은 잘 모르겠지만 안정한 삶이라는 건 아주 쉬워. 왜? 단위 시간당 페이가 세면 훨씬 더 안정할 확률이 높아. 지금 내가 최저시급이 11,000원 뭐 얼마 되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1시간 일해서 11,000원을 벌어. 근데 누군가는 1시간을 일해서 10만 원을 벌어. 누군가는 1시간을 일해서 100만 원을 벌어. 누가 더 훨씬 더 안정한 삶에 가까워? 그건 암산으로 해봐. 누가 더 안정한 삶에 가까운지.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 1시간에 11,000원 버는 사람, 1시간에 10만 원 버는 사람, 1시간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을 무엇으로 거의 결정해? 그 기준이 없어. 잘생긴 걸로 할 거야? 키 큰 걸로 할 거야? 그래서 특별한 기준을 외모로 둘 수가 없어서 대부분이 학력으로 두는 거야. 학력으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가장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인간은 그게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하니까 학벌로 급여 체계를 나눈단 말이야. 미안해. 말이 거슬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마는
근데 지금 그렇게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알겠니? 그래서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야. 얘네들하고 똑같은 거야. 얘네들이 안정한 거야. 그럼 얘네들은 뭐 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비활성 기체처럼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18조 원소에 대해서 잠깐 더 얘기를 할 건데 얘 봐. 그래서 얘네들은 헬륨, 네온, 아르곤이 어디에 쓰이느냐? 화학적 반응으로 쓰이지 않다는 거야. 헬륨 어디다 쓰는 거야?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물에 공기 중에 띄운 데 쓴다. 이거 화학적 반응 아니란 말이야. 그냥 물리적인 성질을 사용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레온사인 간판에 사용되거나 이중 창의 충전재로 사용하거나 아르곤 용접에 쓴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게 전부 다 뭐야? 화학 반응용으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물리적으로 쓰는 거야. 왜? 화학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단 말이야. 내 말 이해 갔니? 그럼 이제 오늘 해야 될 건 여기야. 또 나오네.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온다. 그지? 비활성 기체에 대한 거 너무 많이. 아르곤 288, 네온 28. 이 책을 만드신 분은 비활성 기체를 그냥 몇 번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아. 너무 많이 나오지? 비활성 기체야. 또 나와? 자, 봐. 이제부터 외워. 그렇다면 얘는 나트륨이지?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해. 몇 개 돼 있어? 28, 하나. 그럼 얘는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하지. 그럼 지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전자 하나를 잃었으면 좋겠잖아. 얘는 전자 하나를 잃으려고 하는. 그래서 나트륨은 그 누구를 만나도 전자를 몇 개 잃으면 돼? 하나를. 그러면 얘는 마그네슘이네. 최각의 전자가 몇 개 있는 애야? 2개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해. 그럼 얘는 뭐 되고 싶은 거야? 전자 2개를 잃어버리고 싶은 거야. 어이구, 얘는 알루미늄이네. 전자 몇 개 있어, 최각에? 3개 있지. 전자를 몇 개 잃어버리고 싶은 거야? 3개를 잃어버리고 싶은 거지. 반대로 여기는 염소야. 가장 바깥의 껍질에 전자가 7개 있어, 7개. 그럼 얘는 전자를 몇 개 얻고 싶은 거야? 1개를 얻어서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거야. 그 옆에 누가 있어야 돼, 그 옆에? 비활성 기체. 누구?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몇 개 잃어버리고 싶은 거야. 얻고 싶은 거야. 얘는 최각의 전자가 몇 개야? 6개지. 2개를 얻고 싶은 거야. 그래서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거야?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거야. 얘는 인이네.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5개 있는 거야. 몇 개의 전자를 받고 싶은 거야? 3개를 받고 싶은 거지. 그러면 그 가운데 누가 있겠어? 규소가 가운데 있겠지, 규소가. 그럼 얘는 뭐 하겠어? 그렇지, 4개를 잃을 수도 있고 4개를 얻을 수도 있는 거야, 얘는. 얘는 4개를 잃을까 얻을까? 그때 달라요. 그 가운데 있으니까 4개를 잃는 게 유리하겠다. 그러면 4개를 잃어버리면 되고 4개를 얻어버리는 게 유리하겠다. 그러면 4개를 얻어버리면 되는. 그러니까 얘는 그때 달라서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알겠니? 그래서 얘는 하나 잃고 얘는 2개 잃고 얘는 3개 잃고 싶어. 하나 얻고 싶은 놈, 2개 얻고 싶은 놈, 얘는 3개 얻고 싶은 놈!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정말 중요한 거 할 거야. 자, 합니다. 자, 화학결합의 종류. 자, 봐. 그래서 누구만 안정해? 비활성 기체만. 그럼 걔들은 반응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비활성 기체를 뺀 나머지들은 어때? 안정해, 불안정해? 그렇지, 불안정해. 엄청 불안정하겠지. 그래서 뭐 해? 결합을 해. 그래서 결합을 하는 거야. 그 결합한 물질을 뭐라 부르지? 그걸 화합물이라 그래. 아, 결합해서 만들어진 걸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중학교 때는 그냥 외웠을 거야, 화합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중학교가 더 어려워. 화합물. 됐니? 화합물. 됐니? 뭐, 몇 가지 원소가 모여야 돼? 2가지 이상의 원소가 모여서 물질을 이루면 그걸 뭐라 그래?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화합물은 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안정해진 놈들인 거야. 그래서 화합물이 안정한 거야. 원자 중에서 안정한 애들이 있긴 하지. 누구? 헬륨, 레온, 아르곤들은 안정해. 그 3마리 빼고는 전부 다 뭐야? 불안정하지. 우린 그래서
화학 결합을 한다. 그래서 그 화학 결합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결합을 통해서. 내용 벗어. 됐니? 벗어. 김천. 벗어도 돼? 돈 모양인데. 벗어. 알아, 너 김천인 거.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화합물 뭔지 알겠어? 화합물이야. 그래서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그래서 이제부터 간다. 자, 갑니다. 이온의 형성. 이건 아까 한 거야. 이온의 형성. 자, 볼까? 금속 이온은 뭐 돼야 돼? 최각의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내지 두 개 내지 세 개 있는 거. 그래서 금속 이온은 전자를 뭐 하려고 그래야 돼? 잃어. 그 다음 비금속은 이온이 어떻게 돼야 돼? 전자를 얻어.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애.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또 나와 뭘. 힘든데 했던 말 또 나오고 했던 말 또 나오니까 이 시간 계속 반복되네. 마그네슘 최각의 전자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자, 간다. 2, 8, 두 개 있어. 됐니? 이것도 한번 써보자. 그래서 혹시 기초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그래서 마그네슘 안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마그네슘이 안정화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어야 되겠지. 전자 몇 개 잃어야 돼? 두 개. 그 화학식 어떻게 써야 돼? 전에 가르쳐 준 거 같은데 이거? 화학식 어떻게 써야 돼? 전자 두 개를 뭐 한다고? 빼. 그래서 전자 두 개를 잃어. 그래서 여기다 뺄셈을 쓰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여기 화살표가 나오지. 화살표가 뭐야? 화살표가 수학의 이꼬르와 같은 거야. 그래서 마그네슘이 전자 두 개를 잃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림 있네. 양성자는 몇 개 있고? 12개, 12개. 전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있지.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돼서 매우 안정해진 거지. 됐어요? 그런데 양성자는 12개인데 전자가 10개지. 누가 더 많아? 양성자가 더 많지. 그래서 양성자가 몇 개 더 많아? 2개 더 많다. 요렇게 쓰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누가 안정해? 마그네슘이 안정해? 마그네슘 이온이 안정해? 마그네슘이 안정해? 마그네슘 이온이 안정해? 이온이 안정한 거지. 근데 이런 화학식에 문제가 있지. 무슨 문제가 있어? 화학식은 전부 다 무슨 식으로 세우라 그랬어? 그렇지. 플러스로 세워야 되는데 이거 전자 두 개를 잃어. 빼서 잃어. 마그네슘이 전자 두 개를 잃어 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기 때문에 그래?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그네슘이 전자 두 개를 잃어. 뺄셈이야. 근데 화학식은 뺄셈 쓸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이 뺄셈을 넘기는 거야. 이렇게. 얘를 넘겨. 얘를 넘기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짜잔 이렇게. 그래서 마그네슘이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려서 전자 두 개를 잃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넘어왔잖아. 뺄셈이 넘어와서 덧셈 돼버리는. 그리고 얘를 우리 뭐라 그래? 마그네슘 이온 이렇게.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은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양이온이 돼야 되겠지. 몇 가 양이온이야? 이거 읽을 때 이가 양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마그네슘 몇 가 양이온? 이가 양이온입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멍청한 소리 하면 안 돼. 마그네슘은 1가 마그네슘 이온 있어 없어? 1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마그네슘 1가 되면 되겠어? 1가가 되면 안정해서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뭐야? 1가 양이온, 마그네슘 1가 양이온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 선생님, 마그네슘 이온, 3가 이온이요. 이런 건 존재 불가능해. 불가능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마그네슘 몇 가? 2가. 또 나왔네. 산소는 뭐라 그러면 돼? 산소는 산소. 최각 전자가 몇 개야? 2, 6. 몇 개 있어야 돼, 그러면? 6개.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해야 되겠지. 전자 몇 개 얻어야 돼? 2개 얻어야 돼. 2개 얻어야 되겠지. 그래서 산소, 이가, 음이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산소 원자가 안정해? 이온이 안정해? 이온이 안정해지는 거야. 알겠니? 그럼 왜 우리는 이온되는 거야? 안정해지려고. 왜 이온되는 거야? 안정해지려고. 그래서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이온 상태로 존재하지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애들 많아 안 많아? 안 많은 거야. 그 물질들은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알겠니? 지구상에 산소 원자 있어 없어? 없어. 지구상에 뭐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산소 이온이 있는 거야. 지구상에 마그네슘 덩어리 있어 없어? 없어. 뭐가 있는 거야? 마그네슘 이온이 있는 거지.
내 말 이해 갔어? 지구상에 아무래도 마그네슘 덩어리 없어. 마그네슘 이온은 존재할 줄 몰라도. 됐니? 내 말 이해 갔어? 항상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항상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항상 안정한 상태로. 내 말 이해 갔니? 그래서 이온되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비활성 기체와 이온되는 얘기 계속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얘 만들려고 그래. 이제 그만하자. 또 나오잖아. 1족 전자 하나 잃어야 돼. 2족 2개 잃어야 돼. 16족 2개 얻어야 돼. 17족 하나 얻어야 돼. 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돼서 안정해지려고. 이 책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한 10여 페이지를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 계속 하고 있지. 선생님도 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지. 딱 한 페이지 했으면 좋겠는데. 힘들었다.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됐어? 졸려? 밖에 아이스크림도 있어. 아니면 선생님한테 싸대기 맞으면 되는데. 30분짜리 싸대기 있는데 어때? 선생님한테 30분짜리 싸대기를 맞으면 30분 동안 잠이 안 와. 진짜야. 딱이야. 1시간짜리 싸대기도 있어. 저기 1시간짜리 기다리고 있지. 1시간짜리 싸대기를 맞으면 잠이 안 와. 1시간 동안. 부작용으로는 이빨이 빠져. 알겠니? 그 부작용이 이빨이 빠지는 부작용이 있긴 한데, 오씨. 괜찮아? 그래. 조심해. 자, 갑니다. 자, 이제부터 결합이 시작됐어. 자, 첫 번째. 화합물이 만들어진 첫 번째인데, 이온 결합.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앞으로 내가 이온 결합의 특성을 물어봐. 그러면 정의를 알아야 되겠지? 이온 결합의 특성의 정의는 알아야 돼. 이온 결합이 뭐야? 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화합물. 이온 결합이 뭐야? 정의는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어.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은 다 이온 결합성 화합물이야. 알겠니? 이건 아주 정의야. 대표적인 예로 뭐 있어? 나트륨. 대표적으로 뭐 있어? 염소가 만났을 때가 뭐라 그래? 염화 나트륨. 그래서 너희들은 염화 나트륨이야. 딱 보자마자 뭐라 그러는데 걔를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이온 결합성 화합물. 이러면 되는 거야. 이온 결합 물질 그러는 거야. 자, 이온 결합의 물질의 정의 뭐야?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 만난 거야.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을 때인 거야. 이건 정의 알겠니?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 누구야? 금속. 음이온 누구야? 비금속. 얘네들이 어떻게 만나는 거야?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얘는 양이온이니까 뭐야? 나트륨 양이온 음이온이지. 나트륨 양이온이지. 염화이온 음이온이지. 그럼 얘와 얘 사이에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어? 그렇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인력이겠지. 그걸 우린 무슨 인력이라 그래?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거야.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에 비금속 원소가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 걸 우린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이온 결합의 정의 뭐라고? 금속과 비금속 원소가 만나서 된 거야. 이렇게 만들어서 쓴 화학, 이걸 무슨 식이라 그래? 이걸 화학식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장 처음으로 이제 뭘 배우는 거야? 화학식을 쓰는 법을 배우는 거지. 중학교 때도 이온이 나오긴 했지. 근데 그때는 외웠단 말이야. 중학교 때도 화학식이 나오지. 그때는 뭐 했어? 외웠단 말이야. 지금 외우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원리를 알고 묻는 거지. 자, 갑니다.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이온결합성 물질에 뭐가 있을까? 방금 전에 뭐 했어? 그렇지. 염화 나트륨 했지? 자, 해볼게. 염화 나트륨. 나트륨이 가장 안정화되면 몇 가 이온이야? 염소는 몇 가 이온이야? 1가 이온이지. 그러면 이걸 부를 때 뭐라 그래? 1가 양이온. 이걸 부를 때 뭐라 그래? 1가 음이온. 얘네들이 만나서 가장 안정한 상태의 화합물 NaCl이 돼야 되겠지. 됐니? 잘 봐. 우리는 얘를, 그래. 얘네들을 부를 때 뭐라 그래? 얘네들을 부를 때. 화합물이라 그러지. 화합물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뭐야? 전기적으로 중성. 됐니?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만나서 전기적으로 중성되는 거지. 그럼 염화 나트륨 얘는 1가 양이온이고 얘는 1가 음이온이지. 자, 봐. 그러면 1가가 아닌 놈하고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나트륨.
전번에 내가 그냥 넘어왔는데 이제부터는 알아야 돼. 산소, 이가 음이온이잖아. 됐니? 이해 뭐 있어? 나트륨이니까 뭐야? 알칼리 금속기. 누구랑 만났어? 산소랑 만났어. 그러면 화학식이 어떻게 써져야 돼? 화학식이 어떻게 써야 돼? 나트륨이 산소랑 만났어. 모든 물질은 정기적으로 중성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주 간단하지. 얘는 이가 음이오니까 마이너스 2를 가졌다면 얘는 뭘 가져야 돼? 플러스 2를 가지면 되겠지. 그럼 얘는 1까지. 그러니까 얘가 몇 개 있으면 돼? 2개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2개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2개. 됐어? 그럼 봐라. 나트륨 이온 몇 개랑 2개랑 산소 이온 몇 개랑 하나가 만나서 된 거지. 어떻게 쓰면 되겠어? 요거 쓰는 거야, 이거 이제. 어떻게 쓰면 되겠어? 나트륨 간단하죠. Na2O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니? 그리고 화학식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돼? 항상 음이온부터 읽는 거야. 언제나 음이온부터 읽는 거야. 그래서 읽을 때 산소, 여기 뭐야? 산소인데 이건 음이온이 화합물이다라 그래서 산소화합물. 그래서 줄여서 이걸 뭐라 그래? 산화. N을 뭐라 그래? 나트륨. 그래서 항상 음이온부터 읽는 거야. 뭐라고? 산화 나트륨. 뭐라고? 산화. 뭐라고? 나트륨. 산화 나트륨 되는. 이걸 산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야. 산화 나트륨. 그러니까 산화 나트륨 어떻게 써야 돼? Na2O. 어떻게 결합한 거야? 나트륨 이온 2개랑 산소 이온 하나랑 만나서 된 거야. 이게 산화 뭐라 그래? 나트륨이라 그래. 그럼 칼륨은 어떻게 쓸까? 산화 나트륨 마찬가지잖아. 칼륨 K 플러스 뭐야? O랑 만나서 된 거야. 그럼 얘도 화학식을 쓰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산화 칼륨 어떻게 써야 돼? K2O 이렇게 써야 되겠지. K2O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얘가 몇 가 이온인지만 알면 모든 화학식을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는 외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가수도 다 아는 거지. 그래서 결합을 할 거고 20번 외의 것들은 우리가 못 외워져 있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내가 표로 나눠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그 화학식을 가수를 외우는 거야. 가수를 외운다는 건 아주 쉬운 거야. 자, 해볼게. 철 몇 가야? 이거 외우라는 거야. 철 몇 가게? 철 3가야. 중학교 때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야. 철은 반응하면 전자 몇 개 잃겠다는 거야? 자, 양이온이니까 전자를 잃은 거야, 얻은 거야? 잃은 거지. 몇 개 잃은 거야? 3개. 그래, 3개 잃은 거야. 그래서 몇 가 이온이야? 철 3가 이온이야. 그럼 얘가 산소랑 반응하면, 내용아, 산소랑 반응하면 산소는 몇 가 이온 돼야 되는 거야? 2가 이온 돼야 되겠지. 그럼 철과 산소랑 만나서 되는 걸 산화철이라 그래. 그럼 산화철의 화학식은 어떻게 되겠어? 산화철의 화학식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산화철의 화학식은 얘하고 얘하고 만날 때 얘는 전자를 3개 잃었고 얘는 전자를 2개 얻었지. 마이너스 2가고 얘는 플러스 3까지. 자, 화학식 어떻게 쓰면 되겠어?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잖아. 최소 공배수 구하면 얼마야? 얘는 얼마야? 플러스 6으로 만들고 얘를 뭐로 만들면 돼? 마이너스 6으로 만들면 화학식은 만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둘이 만나서 6가로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얘 몇 개? 2개. 얘 몇 개? 3개랑 만나서 된 거야. 됐니? 그러면 산화철의 화학식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산화철의 화학식은 뭐가 돼야 돼? Fe2O3. Fe2O3 이렇게 쓰는 거란다. 그러니까 화학식은 뭐만 알면 쓸 수 있는 거야? 걔가 몇 가 이온인지만 알면 쓸 수 있는 거지. 원래 정석적인 풀이는 이렇게 하는 거고 쉽게 할 때는 이제 쓰는 방법이 있지. 가스만 알면 철 몇 가야? 3가. 산소 몇 가야? 2까지. 자, 정석적인 풀이는 이렇게 최소 공배수 찾는 거고 쉬운 풀이법은 뭐가 있어? 가수를 지수로 내리는 거야, 이렇게. 가수를 지수로 내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무조건 맞게 되어 있어. 왜? F에서 산소 가수가 내려와서 어떻게 돼야 돼? Fe2 얘가 내려와서 O3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잖아. 가수가 얼마야? 2가네? 요 밑으로 내려와서 지수 만들고 얘는 가수가 1이지 내려와서 지수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이거 아주 쉽게 만들어지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정석적인 풀이는 알아야 돼. 왜 이렇게 쓰는 거야? 모든 화합물은 뭘로 만들어져야 돼? 그래? 정기적으로 중성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아주 복잡한 화합물도 나중에는 쉽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우리 영어 단어 만들 때도 가장 쉬운 영어 단어부터 만든 다음에 자음과 모음이 합쳐지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못돼. 단어가 큰 것들도 자음과 모음이 합쳐지는데 약간의 불규칙성이 나타나기도 하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규칙성을 배우고 나중에 살짝 불규칙성이 나타나기도 해. 알겠어요? 졸리면 가 아이스크림 먹고 오고. 됐어? 이해됐니? 이걸 우리 뭐란다고? 화합물. 화합물은 뭐라고? 정기적으로 중성일 것. 화합물은 안정해, 불안정해? 겁나 안정한 거야. 됐니? 자, 봐. 이게 플라스틱이지? 뭘로 돼 있어? 화합물. 안정해, 불안정해? 겁나 안정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지구상에서 어쩌면 가장 안정한 화합물 누구? 플라스틱. 됐어요? 그러면 인간이, 너희들 혹시 화학과 가려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럼 인간이 화학과에서 무슨 역할을 해? 그렇지. 여러 가지 이온을 갖다가 섞어서, 그렇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만들어내는가. 플라스틱. 또 뭐 있어, 이런 거. 섬유. 됐니? 고무. 비닐. 이런 거 인간들이 여러 가지 구성 원소들을 갖다가 섞어서 만들어낸 안정한 화합물이 되는 거잖아. 그 화합물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면 그걸 산업화시키는 거라고. 그러면 산업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 하면 돼? 돈을 번다는 뜻이 되겠지. 그러니까 화학하는 친구들이 돈 버는 거야. 기본 원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내 말 이해 갔어? 됐니? 그래서 원리, 화합물, 화학식의 가장 기본 결합이 뭐야? 이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의 정의 뭐라고?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된 것들.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가장 안정한 상태의 화합물이 되는 거. 됐니? 그걸 이온 결합성 물질 그러는 거야. 이 얘의 이름을 말한다고? 이온 결합성 물질. 얘 이름 뭐란다고? 이온 결합성 물질. 얘 뭐란다고? 화합물. 어떤 화합물? 이온 결합성 화합물 그러는 거라고. 내 말 이해됐어요?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원자를 그렇게 앞에서 원자 계속 배웠는지 알겠니? 근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런 걸 설명 없이 그냥 화학식 그래갖고 뜬금없이 그냥 외우라 그러잖아. 왜? NaCl. 중학교 때 이거 뭐라 읽었어? 그냥 염화 나트륨. 왜 염화 나트륨은 NaCl이야? 그냥 외워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공부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야. Na2O. 됐니? 중학생들이 물어보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중학생을 잘 못 가르치는 거야. 선생님, 산화나트륨 왜 Na2O인가요? Na3O는 안 되나요? NaO는 안 되나요? 얘는 안 돼요? 왜처럼 써야 돼? 왜 얘는 안 되는 거야? 얘 왜 안 되는 거야? 중성이 아니야. 얘가 안정한 화합물이 되면 이 새끼 중성이 아니잖아. 얘 몇 가 이온이야? 1가. 얘 몇 가 이온이야? 2가 이온인데? 그럼 이런 화합물 있으면 어떻게 돼? 그래. 존재하지도 않겠지만 이런 게 있으면 뒤져. 만지면 전기 올 거 아니야. 만져서 뒤질 거 아니야. 왜? 그랬더니 마이너스를 건드렸잖아. 마이너스잖아 이게. 알겠니? 우리 인간은 마이너스 만들면 뒤져 살아. 뒤져. 경험하려면 젓가락을 들어. 알겠니? 집에 이렇게 콧구멍 구멍 2개 있을 거야. 그 전기 포트 같은데. 넣었다 뺐다 해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찌릿 할 거란 말이야. 이런 거 지구상에 존재하면 사람들 다 뒤졌겠지.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중학교 때는 원리를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뭐라 그래? 외워 그랬던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공부를 어려워하는 거, 화학이 어려워. 근데 고등학교가 더 좋잖아. 알려줬잖아. 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왜 얘는 이렇게 쓰고 왜 얘는 이렇게 쓰는지. 알려줬다. 그래서 공부가 재밌는 거야. 원리를 알아가니까. 이 원리를 모르면 또 뭐 하겠어? 무식하게. 또 외우겠지. 알겠니? 화학식이 몇 개가 있는지 알아? 우리 책에 나오는 것만 2억 4,753만 6,852억 4,572개가 있다고. 그걸 다 외우는 새끼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 내용.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뭐라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거 알겠어? 됐어요? 그래서 이온결합성 물질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지? 이온결합성 물질. 여기 또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는 거야. 나는 그림으로 설명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얘 누구야?
창피해. 나트륨. 얘 누구야? 염화이온. 몇 대 몇으로 결합해서 1대1.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만하자. 계속합니다. 오늘 바쁘네.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됐니? 자, 갑니다. 그래서 쓰세요. 얘 몇 가? 마그네슘 몇 가? 2가. 산소 몇 가? 2가. 그럼 얘 2가, 얘 2가.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결합해? 그렇지. 1대1로 결합하면 되지. 됐니? 오, 얘 몇 가? 칼슘은 20번이야. 그래서 외우는 거야. 20번. 20번. 어디 갔냐? 20번. 2, 8, 2였겠지. 됐니? 안정화되기 위해서 두 개 날려버리니까 몇 가 이온대 안정해? 2가. 근데 얘가 염소랑 반응해서 안정화되겠대. 염소 몇 가? 1가. 그러면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리지만 우리 이제 그림 안 써. 창피하게. CA 몇 가? 2가. 염소 몇 가? 1가. 안정한 화합물이 되고 싶어요. 안정한 화합물이 되고 싶어. 안정한 화합물이 되고 싶대. 어떻게 써야 돼? CA 하나 돼. CL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겠지. 2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2개 있어야 되니까 CL2 이렇게 써야 염화 칼슘 안정한 물질 되겠지. 염화 칼슘. 이게 저 돌멩이야. 염화 칼슘. 지구상에 졸라 흔하단 말이야. 염화 칼슘이라는 덩어리. 염화 칼슘 덩어리 흔해. 알겠니? 돌멩이 덩어리로. 만져도 돼, 안 돼? 되잖아. 중성이니까. 내 말 이해갔니? 우리는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화학식을 쓸 수 있어. 뭐만 알면. 그 원소의 가수만 알면 된다고. 알겠네? 근데 1번부터 20번까지는 가수를 다 알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외 가수는 다음 시간에 표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누가 몇 간지, 누가 몇 간지. 그러니까 누가 몇 간지만 알면 다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자음과 모음, 한글에서도 자음과 모음만 알면 뭐 만들어져? 글씨가 만들어지고 읽을 수 있는 단어가 만들어지지. 화학도 마찬가지야. 원소 기호를 외웠지. 1번부터 20번까지. 그럼 원소 기호를 외우면 걔가 몇 간지 알겠지. 그럼 너 몇 가, 너 몇 가 합쳐서 중성만 만들면 그걸 뭐라 그래? 화학식. 그렇지. 화합물.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화합물의 종류는 몇 가지 개 있어? 무한대 있지. 스펠링 몇 개밖에 없어? 26개밖에 없다고. 단어 개수 몇 개 있어? 무한대 개수 있지. 우리나라에도 자음과 모음 개수 몇 개 있어? 몇 개 있지? 몰라, 개 있어. 그지? 근데 단어 개수는 몇 개 있는 거야? 단어 개수가 몇 개 있다고? 그 무한대개 있지, 단어 개수가. 왜 그러면 돼? 자음과 모음 섞기만 하면 되나? 화학식도 마찬가지겠지? 화학식이 몇 개 있냐고 묻는 건 또라이야? 알겠니? 근데 가수 있는 건 몇 개 안 돼. 니네가 쓰는 가수는 몇 개 안 된다고. 20개가 채 안 돼. 양이온 16개, 음이온 14개. 그러니까 총 이온 너희들이 외울 거는 30개 정도 있는데 그 30개 이온만 알면 화학식은 다 쓸 수 있는 거야. 지구상에 존재하는 화학식을 다 쓸 수 있어. 딸랑 30개 외워가지고. 됐습니까?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밖에 못하네. 더 해야 되는데 수업을 하다 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오늘 무슨 결합 배웠어? 딱 하나밖에 못 배웠어. 이런 이온결합밖에 하나 못 배운 거야. 이온결합성 물질 뭐야? 정의 내려봐. 이온결합 어떤 걸 이온결합이라 그래? 금속 플러스 비금속. 우리는 뭘 쓸 수 있어야 돼?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 2개가 만나서 가장 안전한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